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7년간 내과 전문의로 근무한 김성호입니다. 현재 87세로 지금까지 약 18만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해 왔으며 특히 노인의학과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평생의 의학적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옛 속담을 믿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며 새벽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며 차가운 물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47년간 응급실과 병동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돌연사와 중증 질환 발생의 무려 65% 이상이 새벽 3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새벽 시간대에 하는 특정한 행동들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극적인 사례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특히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라며 눈물 짓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행동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당장 이 순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여러분의 새벽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실천하신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 우리 몸에 벌어지는 치명적인 변화들. 1. 모닝 서지, 혈압의 치명적인 급상승.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의학적으로 모닝 서지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혈압이 평상시보다 15, 25mm/g 정도 상승하지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무려 40-60mm/g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130후 80인 분이 새벽에는 190, 140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씨라는 당시 76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항상 정상 범위 125 정도였는데 어느 날 새벽 4시 30분에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무려 220, 130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혈압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요. 기계가 고장난 것 아닌가요? 어제까지도 괜찮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계로 여러 번 측정해도 똑같았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응급처치로 혈압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생 혈압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는데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박 씨에게 24시간 혈압 모니터를 착용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새벽 4와 6시 사이에 항상 혈압이 180, 12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정상이었는데 새벽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2. 혈액점도의 위험한 증가와 혈전 형성. 밤새 수분 섭취 없이 지내면서 우리 몸은 경미한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끈끈해지고 점도가 증가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혈액의 점도가 하루 중 가장 높아져서
혈전 형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이런 변화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지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의 45%, 뇌경색의 52% 이상이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대한의학회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가 치료한 이영희 씨, 당시 78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분인데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3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와 같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견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D-dimer라는 혈전 지표가 정상의 5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평생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질이라고 하셨지만 새벽 시간대의 혈액점도 증가와 스트레스 호르몬의 급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3. 자율신경계의 급격한 불균형. 새벽 시간에는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동시에 부교감신경의 활동은 억제됩니다. 이런 자율신경계의 급격한 변화는 심장 리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자율신경계의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실세동, 심방세동, 완전 방실차단 등의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4. 체온 조절 능력의 현저한 저하. 새벽 2-4시는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입니다. 젊은 사람도 평소보다 1-2도 정도 낮아지지만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 큰 변화를 보입니다. 때로는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25-30도까지 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5. 호르몬 분비의 극심한 변화. 새벽 시간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분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반대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는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혈압을 올리며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새벽 현상이라고 불리는 혈당 급상승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던 분도 새벽에는 혈당이 300mg/1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 당뇨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첫 번째 금기사항, 갑자기 찬물로 세수하거나 샤워하기. 왜 이것이 즉사를 부를 수 있는가? 많은 어르신들이 찬물 세수가 건강에 좋다, 찬물로 씻으면 혈관이 튼튼해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에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순식간에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미 모닝서지 현상으로 높아져 있는 혈압이 더욱 급상승하게 됩니다. 수축기 혈압이 순간적으로 70-80mm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노화로 인해 탄력성을 잃은 혈관벽이 이런 극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파열되어 뇌출혈이나 대동맥 박리 같은 즉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 30년 습관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라는 당시 74세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부터 무려 32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찬물 세수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하루 종일 개운하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수돗물 그대로 사용하셨죠. 2019년 12월 23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추워서 외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와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보니 얼음같이 차가웠지만 평상시와 같이 두 손에 찬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이상하다. 머리가 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마침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부인이 확인하러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호흡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 씨의 혈압은 무려 240, 150이었고 응급 CT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대량 뇌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즉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뇌의 중요한 운동 영역에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 완전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 건강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병원 복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못하게 했을 텐데 담당 신경외과 의사는 찬물의 급격한 자극으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하면서 뇌혈관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례 2. 여름철 찬물 샤워의 함정. 조영수 씨 19세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매우 건강하셨던 분인데 2020년 7월에 무더운 여름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찬물로 샤워하면 시원하고 혈액순환에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물이 등에 닿는 순간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며 샤워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 라며 고통스러워하는 조 씨를 가족들이 발견하여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심전도와 심장효소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응급심도자 시술을 시행한 결과 우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도 90% 이상 협착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의 찬물이 관상동맥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관 경련을 일으키고 여기에 혈전이 형성되면서 완전 폐색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골프를 즐기시던 분이 이제는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저를 망가뜨릴 줄 몰랐습니다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온도차가 만드는 치명적인 생리학적 변화,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선 다음과 같은 일련의 치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1. 즉각적인 혈관 수축. 찬물의 자극으로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액이 심장, 뇌, 신장 등 중요한 장기로 몰립니다. 이로 인해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해집니다. 2. 혈압의 폭발적 상승.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50도 100mg 이상 급상승합니다. 평소 혈압이 140, 90인 분이 순간적으로 240, 1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심박수의 급격한 증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장이 1분에 120, 140회 이상 빠르게 뜹니다. 이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호흡의 극심한 변화. 찬물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거나 gasp fleck, 과도하게 빨라집니다. 이는 혈중 산소 농도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5. 스트레스 호르몬의 폭발적 분비.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평상시에 10배 이상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는 모든 장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런 극한의 변화를 충분히 견딜 수 있지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계절별 위험도 상세 분석.
겨울철 12월부터 2월 최고 위험도. 실내외 온도차가 최대 35도까지 날 수 있습니다. 뇌출혈 발생률이 다른 계절의 낮에 5배까지 증가합니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3-4배 증가합니다. 특히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에는 절대 찬물 사용 금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겨울철 새벽 찬물 세수로 인한 응급 상황이 다른 계절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날엔 거의 매일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봄, 가을철 5월, 11월 중간 위험도. 일교차가 15도 20도까지 나는 시기로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가집니다. 환절기에는 혈압 변동이 특히 심해집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선 더욱 위험합니다. 여름철 8월, 낮은 위험도이지만 주의 필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에어컨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차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 온도가 18도 20도, 실외 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15도 이상의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이 추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올바른 세수 및 샤워 방법, 생명을 지키는 세부 지침, 수온 관리의 황금 법칙. 겨울철 38, 40도의 따뜻한 물 사용. 여름철 36, 38도의 미지근한 물 사용. 봄, 가을철 37, 39도의 약간 따뜻한 물 사용. 온도계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손목 안쪽으로 온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점진적 접근법 3단계 안전 절차 1단계 온도 확인 및 적응. 먼저 손목에 물을 묻혀 온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갑다면 온도를 조절합니다. 손 전체에 물을 묻혀 1분간 적응시킵니다. 2단계 점진 접촉. 손, 팔뚝, 어깨, 목, 얼굴 순서로 점진적으로 적응시킵니다. 각 부위마다 30초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합니다. 절대 갑자기 얼굴 전체에 물을 끼얹지 마세요. 3단계 최종 세안 또는 샤워. 충분히 적응된 후에 정상적인 세안이나 샤워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세요. 중간중간 몸의 상태를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환경 조성의 중요성. 화장실 예열, 세수나 샤워 30분 전에 난방기나 온풍기로 화장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적정 온도 유지, 화장실 온도를 20-22도로 유지하세요. 문풍지 설치,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풍지를 설치하세요. 바닥 난방, 가능하다면 화장실 바닥 난방을 가동하세요. 시간 관리 전략, 가능하면 오전 8시 이후에 세수나 샤워를 하세요. 부득이하게 새벽에 해야 한다면 최소 15분 이상의 여유 시간을 주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다른 일정에 쫓겨서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제3부 두 번째 금기사항. 공복에 격렬한 운동하기. 새벽 운동의 치명적인 함정들. 새벽 공기가 맑으니까 운동하기 좋다. 일찍 운동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다. 공복 운동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운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 몸이 운동하기에 가장 부적절한 시간입니다. 혈압이 최고조에 달하고 혈액 점도가 높으며 체온이 낮고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8-10 시간 공복 상태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재앙의 조건이 갖춰집니다. 공복 운동이 만드는 치명적인 위험들. 1. 저혈당 쇼크의 위험. 새벽은 혈당이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8-10 시간의 공복 상태로 인해 혈당이 70mg/dl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급속히 소모하면서 혈당이 더욱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의 증상은 어지러움, 식은땀, 심계항진, 의식이름 등이며 심한 경우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고령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2. 심혈관계 과부하. 이미 모닌 서지로 인해 혈압과 심박수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면 심장에 2중, 3중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혈압이 200ml 이상, 심박수가 분당 150회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 심근경색, 부정맥, 심장마비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3. 근골격계 손상의 위험. 새벽에는 체온이 낮고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관절액의 점도도 높아져 있어 관절의 윤활 작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하면 근육 파열, 인대 손상, 관절 탈구, 심지어 골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새벽에 경미한 탈수 상태에서 운동으로 인한 발한이 더해지면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경련, 부정맥,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 등산 중 발생한 치명적인 심근경색. 이순철 씨 12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1시간 동안 동네 뒷산, 높이 약 300m를 오르는 것이 3년간의 철칙이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공기도 맑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혈압도 135/85 정도로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약물 치료는 받지 않고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니까 약물 치료는 아직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새벽 4시에 기상하여 물 한 컵만 마시고 5시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등산 시작 후 약 25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뭔가 짓누르는 것 같아 라며 나무에 기대어 쉬었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호흡도 곤란해졌습니다. 다행히 같은 시간에 운동하던 다른 등산객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이 씨의 혈압은 90/60으로 떨어져 있었고 심박수는 분당 120회였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전벽 심근경색 소견이 나타났고 심장 흡우가 정상 상한치의 50배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응급 심도자 검사에서 좌전 하행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즉시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심근의 상당 부분이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순환기내과 의사는 새벽 시간에 높은 혈압과 운동 부하가 겹치면서 관상동맥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혈관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는 70% 정도 좁아져 있던 혈관이 새벽 운동의 충격으로 완전 폐색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개월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심장 기능이 정상의 40% 수준으로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골프와 등산을 즐기던 활동적인 분이 이제는 평지에서 10분간 걷는 것도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만들다니 미리 알았다면 라며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실제 사례 2. 조깅 중 발생한 저혈당 의식불명 박영희 씨. 당시 75세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공복에 30분간 조깅하는 것이 2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날씬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평소 당뇨병은 없었지만 공복 혈당이 110mg/dl 정도로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면 혈당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어느 날 새벽 평소와 같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왜 이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라고 하더니 그대로 인도에 쓰러졌습니다.
마침 새벽 배달을 하던 택배기사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당이 30mg 드리일로 극도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정상 혈당 70-100mg 드리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즉시 포도당 주사를 투여하여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에 일시적인 저산소 상태가 발생하여 며칠간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장애를 겪었습니다. 담당 내분비내과 의사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급속히 소모하게 되는데 고령자는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저혈당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살을 빼려고 공복에 운동했는데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골프장에서의 심장마비, 당시 18세는 새벽 골프를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새벽 5시에 골프장에 나가서 18홀을 라운딩하는 것이 10년간의 취미였습니다. 새벽 골프가 제일 시원하고 좋다며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평소 혈압이 150, 90 정도로 약간 높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며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만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5시 30분에 첫 티샷을 했습니다. 3번 홀 파스미에서 아이언샷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스윙을 한 직후 갑자기 가슴이 라며 클럽을 놓치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함께 라운딩한 동반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골프장 직원들이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구급차에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과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었지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시간이 길어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주간 치료받았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의 결정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우관상동맥의 완전 폐색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는 새벽 시간의 높은 혈압과 골프 스윙의 순간적인 강한 압력이 관상동맥의 과부하를 일으켜 혈관 파열과 혈전 형성을 동시에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운동이 위험한 의학적 메커니즘 1. 코르티솔의 급격한 상승. 새벽에 운동하면 이미 높아져 있는 코르티솔 수치가 평상시의 3~5배까지 더욱 급상승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 새벽 운동은 교감신경을 극도로 자극합니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심박수가 분당 150, 180회까지 급상승하고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을 줍니다. 3. 혈액점도의 급격한 증가. 새벽의 높은 혈액점도에 운동으로 인한 탈수가 더해지면 혈액이 걸쭉한 죽처럼 변합니다. 이는 혈전 형성 위험을 10배 이상 증가시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4. 산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고령자는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운동 시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합니다. 특히 새벽의 낮은 체온과 혈관 수축 상태에서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 심근에 허혈이 발생하여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5. 체온 조절의 실패. 새벽의 낮은 체온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운동은 체온 조절 중추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강하면서 전신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심혈관계와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령별 위험도 상세 분석. 70~74세. 중간 위험도.
아직 비교적 심폐기능이 유지되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 운동 시에는 강도를 평상시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15분을 넘지 않는 가벼운 활동만 권장됩니다. 반드시 가벼운 간식을 섭취한 후 30분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75, 79세. 높은 위험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연령대입니다. 새벽 운동보다는 오전 9시 이후의 운동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부득이하게 새벽에 활동해야 한다면 실내에서의 가벼운 스트레칭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등산, 조깅, 골프 등의 격렬한 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80세 이상, 최고 위험도. 돌연사 위험이 매우 높은 연령대입니다. 새벽 운동은 절대 피해야 하며 낮 시간에 가벼운 산책 정도만 권장됩니다. 모든 활동은 가족이나 돌봄 인력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동 전후 혈압과 맥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올바른 새벽 활동법 꼭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준비사항 1. 혈압 체크. 수축기 혈압이 160mg 이상이면 운동 금지. 2. 혈당 체크.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100mg/dl 이상인지 확인. 3. 간식 섭취. 바나나 1개, 우유 1잔 또는 식빵 1쪽 정도. 4. 수분 보충. 따뜻한 물 1-2컵 200-400ml. 5. 복장 점검. 날씨에 맞는 적절한 복장과 편안한 운동화. 운동 강도 조절의 황금 법칙. 심박수 제한. 최대 심박수의 50에 60% 이내. 대화 테스트. 운동 중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 시간 제한 15리 20분을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 강도 조절. 평상시 운동 강도의 40-50% 수준으로 대폭 감소. 권장하는 새벽 활동, 위험도 낮은 순서. 1. 실내 걷기. 집 안에서 천천히 10-15분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는 피하고 평지에서만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서 휴식. 2. 침상 스트레칭.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절 운동. 목, 어깨, 팔, 다리의 가벼운 스트레칭. 각 동작을 10초간 유지하며 천천히.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중단. 3. 의자 운동. 의자에 앉아서 하는 팔 운동, 상체 틀기, 다리 들기, 발목 돌리기 등 앉은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성 확보.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 호흡 운동. 폭식 호흡 중심의 5-10분 운동.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기. 명상과 함께하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벽 활동, 절대 피해야 할 새벽 운동들. 1. 등산, 조깅. 심혈관계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고위험 운동. 새벽의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로 인한 추가 위험.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어려운 환경.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절대 금기. 2. 웨이트 트레이닝. 위험도. 순간적인 혈압 급상승 200mg 이상을 유발. 발살과 호흡법, 숨을 참는 동작으로 인한 뇌압 상승, 근골격계 손상 위험이 매우 높음. 새벽에는 절대 시행하지 말 것. 3. 격렬한 에어로빅, 댄스, 급격한 방향 전환과 점프 동작으로 인한 부상 위험, 과도한 심박수 상승으로 부정맥 유발 가능, 관절과 인대의 과도한 스트레스, 새벽에는 부적절한 운동 유형. 4. 수영. 물의 압력과 차가운 온도로 인한 이중 위험. 수중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의 어려움.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의 복합작용. 새벽 시간대 수영장 이용은 절대 금지. 5. 테니스, 배드민턴 등 라켓 스포츠. 순간적인 폭발적 동작으로 인한 심혈관 부담.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인한 관절 손상, 경쟁 심리로 인한 과도한 강도 증가, 새벽에는 피해야 할 운동 유형. 응급상황별 대처법 상세 매뉴얼, 심장 관련 증상 발생 시 증상인지, 가슴 통증, 압박감,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팔, 목, 어깨, 턱으로 퍼지는 방사통, 극심한 호흡 곤란, 숨을 쉴 수 없는 느낌.
식은땀, 구토감,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불규칙한 심박. 즉각적인 대처법. 1. 즉시 운동 중단. 어떤 상황이든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 2. 안전한 자세. 바로 눕거나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누움. 3. 119 신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 호출. 4. 응급약물.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흰알 투여. 5. 가족연락. 가족이나 응급연락처에 즉시 상황 전파. 뇌혈관 관련 증상 발생 시 증상 인지.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치우침. 팔 한쪽에 힘이 빠져서 들어올릴 수 없음.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함. 티타임.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추가.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평생 처음 느끼는 두통. 심한 어지러움과 균형 감각 상실, 시야장애, 한쪽이 보이지 않음,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즉각적인 대처법. 1. 즉시 활동 중단.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 2. 머리 위치.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누운 자세 유지. 3. 기도 확보. 의식이 없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구토 방지. 4. 119 신고. 즉시 응급실로 이송. 5. 약물 금지. 함부로 약물을 투여하지 말 것. 저혈당 관련 증상 발생 시 증상 인지, 극심한 공복감과 무력감, 식은땀 떨림, 심계 항진, 집중력 저하, 혼란 상태, 어지러움, 시야 흐림, 의식 저하, 경련. 즉각적인 대처법. 1. 당분 섭취. 의식이 있다면 설탕물, 사탕, 주스 등 즉시 섭취. 2. 안전 자세. 앉거나 누워서 안정을 취함. 3. 혈당 측정. 혈당 계량이 있다면 혈당 수치 확인. 4. 지속 관찰. 15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응급실 이송. 5. 재발 방지. 증상 호전 후에도 추가 음식 섭취. 세 번째 금기사항. 갑자기 밖으로 나가기. 온도차의 치명적인 충격파. 새벽 시간의 실내외 온도차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20도 22도인데 실외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 온도차가 무려 35도가 넘기도 합니다. 이는 적도에서 남극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과 같은 극한의 온도 변화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런 온도차에도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만 고령자는 적응하는데 30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갑작스러운 온도차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는 뇌출혈, 심근경색,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많은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영희 씨 당시 76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오는 것이 무려 40년간의 철칙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신문 읽으면 하루가 알차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빨리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조 씨는 평소 건강했고 혈압약 하나만 복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나이에